번째 이슈, 너무 추운 미국과 이동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날씨 기사를 제가 기사 뜬 거를 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게 이제 화씨입니다. 화씨 기준의 온도인 건데, 화씨 기준의 온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이제 섭씨 기준이 익숙하잖아요. 물이 어느 점을 0도로 정해놓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정해놓고 그걸 이제 100분의 1로 나눠 놓은 게 섭씨 온도의 기준입니다. 근데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1600년도쯤에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뭐냐면 그 시절에 제일 추웠던 곳, 영하 17도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와 미쳤다, 뒤지기 춥다 라고 할 만한 게 이제 화씨 0도예요. 화씨 0도가 이제 뒤지기 춥다 라고 할 만한 게 화씨 0도고요. 와 뒤지기 덥네 라고 할 만한 게 화씨 100도입니다. 딱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 순간적인데다. 딱 주관적이에요. 진짜로. 인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화씨 100도는 대략 섭씨 4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하 17도랑 섭씨 40도 정도를 100분위로 나뉘어 놓은 게 화씨예요. 화씨 온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씨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온도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섭씨가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화씨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을 일은 없고요. 우리는 이미 섭씨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은 화씨를 되게 많이 쓰세요. 화씨가 좀 더 이제 농사 짓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온도 설정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화씨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도가 진짜 와 뒤지기 춥다라는 거. 화씨가 마이너스가 같다? 진짜 뒤지기 춥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거고, 여기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철원도 뭐 영하 30도는 그냥 예산 일이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뭐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 한겨울에도 이 화씨 73도 이 정도면 30도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도나 되는 온도가 그러니까 한 나라에 30도가 되는 나라랑 영하 30도가 되는 곳이 동시에 있다는 게 난 전 참 신기했어요. 한 나라에. 그래서 와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원래 같으면 추워졌을 때나 따뜻해졌을 때나 온도가 위도에 따라 비슷해야 되거든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도가 낮은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혹시 제가 이제 작년 2주차 이슈 리뷰 때 너무 따뜻한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유럽이 막 19도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눈이 없어가지고 이 스키 타는 분들이 여기서 탔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타는 분들은 되게 이제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인 것 같고, 어쨌든 요 정도로 이제 스키장에 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따뜻해졌던 유럽의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가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정확히 같은 이유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폴라 볼텍스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운 거는 결국 문제가 뭐냐?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추운데 왜 지구 온난화가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 폴라 볼텍스라는 놈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극소용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극소용돌이가 그러니까 제일 북극점 쪽에서 뺑뺑뺑 돌고 있어요. 뺑뺑뺑 돌고 있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 방출한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지구의 고위도 지역의 제트 기류를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우 강하게 밀어내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3한 4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어릴 때 이제 들었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쯤에. 요즘은 3한 4온 아닌 것 같잖아요. 한 주 내내 덥다가 한 주 내내 춥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옛날에는 이 폴라 볼텍스가 강해짐에 따라서 여기 제트 기류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소용돌이가 강해질 때 제트 기류가 이제 저위도로 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추워졌다가 또 이제 4일은 따뜻해졌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극소용돌이의 세력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너무 약해졌는데 왜 더 밑에까지 내려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적도의 에너지가 강해진 공기 덩어리가 여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더 넓잖아요. 극보다 더 넓으니까 여기는 이제 균질하게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은 것들이 제트 기류를 오히려 위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제트 기류를 위로 밀어내게 되니까 반대로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반대쪽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요런 식의 기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북극 한파가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위에까지 밑으로 아예 내려오지를 못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지도에도 공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트 기류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려올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댈러스라는 지역은 이렇게 화씨 11도 이렇게 정도면 이제 영하 한 13, 4도 정도 되거든요. 영하 13, 4도까지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니다 보니까 원래 춥지 않았던 곳이 추우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웠던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안 추웠던 곳은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우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어디야? 여기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를 진행했던 것도 여기였잖아요. 뒤지기 추웠습니다. 뒤지기 추웠다 보니까 여기서 그 투표율 또한 역대 최저였던 14%까지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예요. 2017년 자료기는 한데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입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를 이제 맵으로 표현한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150대 미만인 거고 거의 다 150대 미만이긴 하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7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17년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자동차도 구동 방식에 따라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 차밖에 없었죠. 내연기관 차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가 되게 핫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연기관 차의 구동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스파크를 처음에 한 번만 딱 튀겨주면 그때부터는 엔진이 열기관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배터리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리튬 이온이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전해액 사이를 지나갑니다. 전해액 사이를. 근데 이제 요 전해액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면 전해액이 언단 말이에요. 전해액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추우면 위축되잖아요.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리튬 이온도 똑같아요. 우리도 원자로 만들어진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되나? 조금 철학적인 얘기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도 너무 추워지면 이 전해액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전도 금방 되고 충전도 또 느려지게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환경일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이 한 대략 25도, 이제 섭씨 25도 정도의 환경일 때와 0도일 때, 섭씨 0도일 때의 환경 속에서 배터리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적인 전기차 모델들이 한 20% 정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하 0도에서 이 정도면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효율은 더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영하 17도만 가도 배터리 효율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그러는 와중에 충전도 느려지니까 이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데 가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충전도 안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자동차 탈 때도 아직 10km 갈 수 있네. 오늘 집 갔다가 내일 그냥 출근하는 길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10km 정도는 그래도 뭐 출근하는 길에 10km 안에 주유소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를 타고 있었다면 10km 남았네. 내일 가는 길에 충전해야겠다 라고 하고서 집에 세워놨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이동거리가 5km로 줄어들어 버리면 뭐 한 7km 뒤에 있었으면 2km 자동차 밀고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를 밀고 가는 사진이 몇 개 찍힌 게 있어요. 찍힌 게 있는데 그게 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2톤짜리 차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자동차의 나라인 만큼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중고 테슬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추위로 인해서 요거는 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12월 판매량이 2022년 12월 판매량 대비 그러니까 20만 대가 팔렸는데 2023년 12월에는 16만 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5%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세그웨이라고 혹시 아세요? 세그웨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인가 2000년대 초중반인가 그때 이제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엄청 유행을 했고 이게 뭐 혁신 미국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이게 혁신이다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완벽한 이동 수단이다 앞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없을 거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인 비만을 걱정해야 된다 이 세그웨이가 아니더라도 그걸 걱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다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세상됐어요. 이 기술이 그래서 이제 요 세그웨이 기술을 우리 기술 수용 주기 이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시로 쓰이는데 이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전기 수용자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요 전기 수용자는 이제 고민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까지는 전기차 센세이션하다 사보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전기 수용자들은 그거 불편하지 않아?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리 어댑터와 이 전기 수용자 사이에 이 수요가 없어져 버리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 수용에 있어서요. 그런 없어져 버리는 구간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즘을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전기차가 캐즘 속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과연 이 캐즘을 미국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개선이 돼도 사람이 한 번 불편하다고 느끼면 개선됐든 개선 안 됐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안 가지게 되잖아요. 한 번 불편하다고 느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버렸고 그 느낀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약해진 극소용돌이로 인해 제트 기류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북극 한파가 비교적 저위도까지 내려오고 이번엔 미국에 강추위가 닥쳐오게 돼버렸죠.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미국 사회 전체에서 추위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추운 곳들이 문제인 거예요. 원래 추웠던 곳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춥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의 나라인 미국에서 꽤나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인 전기차, 내연기관차는 어떻게든 시동만 걸리면 그 이유는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은 날씨가 추워지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과연 미국에서 전기차는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의 캐즘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라거나 전기 자동차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또 작살이 났죠. 어젯밤에 12%인가 넘게 떨어지게 됐는데 이런 이슈도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중국이 LPR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결을 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그 유동성 공급 정책을 되게 많이 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0.1%인가 또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되게 낮게 나왔고요.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했고, 근데 이제 동결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끝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급하게 당장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국의 주식까지 사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거를 긴축 모드로 바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하겠지만 최소한의 충격이 가게 진행을 하겠지만 요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 국채 입찰이 이게 4.5%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4.5%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건가? 이 변곡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때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9밀리언 마이너스 9밀리언으로 엄청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유가가 오르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운임 지수도 되게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발틱 드라이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도 올랐다가 지금은 하향 추세를 타고는 있지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향 컨테이너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주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과 운임이 같이 오르면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의 GDP 2.2% 나왔습니다. 4분기 2.2% 나왔고 연간 성장으로는 1.4% 나왔어요. 1.4%.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초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처음에 2%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엄청 했었는데 결국 걔들도 이제 계속 낮췄죠. 계속 낮춰가지고 1.4% 달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연율로 1.4%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4.5%로 동결을 했고요. 미국의 GDP가 2% 예상했던 게 3.3% 나왔습니다.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210K인가 나왔었어요. 210K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2.3인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제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밝았으니까 또 미국의 일자리 시장에 또 주목할 지표들이 많이 나오겠죠. 잡 오프닝 새로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발표가 될 거고요.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비농업 고인구 변화 발표들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한 금요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독일과 유로존의 GDP 그리고 중국의 그러니까 제조업 심리지수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한국의 무역수지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또 이때 연준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연준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제가 여기 못 넣었습니다. 까먹고 연준도 1월 1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에서 1일로 넘어갈 때 연준도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리는 아마 동결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멘트가 어떨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